네, 여러분 수업 진행할게요.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어, 그 지난주 금요일에 업로드한 그 녹화 강의 꼭 봐주시고요. 출석 체크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2.3절은 시험 범위 안 들어가요. 2.3절. 그래서 시험 범위는 제가 그 스노보드의 공지를 정확하게 할게요. 1.6절도 안 들어가고, 1.7, 그다음에 2.1에서 2.2, 2.4, 2.5까지. 그리고 이제 그냥 클로즈드 북 시험이고요. 중간고사 때는. 그리고 2장도 제가 연습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 연습 문제 풀어보실 수 있게 연습 문제 솔루션을 드릴 거니까, 저는 보통 이제 풀어본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중간고사 가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해드릴게요. 그 시험 보기 전에. 그리고 시험을 수요일에 볼까 하는데, 괜찮나요? 수요일에? 아마 보게 되면 이제 수업 시간에 시작을 해서, 어, 이제 다음 시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시간 15분 정도로 해서 수업 시간에 맞게 해서 중간고사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에 뭐 안 된다, 수요일에, 그 시험주 수요일에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단순히 시험이 그날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뭐 겹친다, 다른 시험이랑 겹친다, 뭐 이러면 이제 익스큐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공지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오늘 2.4절을 할 거고, 그리고 녹화 강의에서 이제 2.5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진도가 좀 다소 빠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2.5절까지 정리한 다음에 다음 주에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감세 시스템의 조화 가진 개념을 배우고 있죠. 요게 이름이 아마 바뀐 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바닥가진이죠. 2.4절은. 그래서 2.2절의 이름이 이제 감세 시스템의 조화 가진이고, 2장 전체 제목이 이제 조화 가진. 그래서 사인파 입력에 어떤 힘이 들어왔을 때 이 진동 시스템이 어떻게 응답을 될 거냐. 그래서 2장 그 전체에 모든 각 절에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난 녹화 강의 때 한 내용을 그때 녹화 강의를 했으니까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봤던 2.1절에서 봤던 거는 그냥 이제 이런 스프링만 달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의 형태가 코사인파 형태였죠. 코사인파 형태. 뭐 사인파여도 상관없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코사인파로 어, 가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코사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주파수 개념이 하나 더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메가라는 주파수로 얘를 때렸을 때 이 XT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XT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2.1절이고 2.1절. 근데 2.2절은 이제 요런 애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다 감세기가 추가되네. 감세기가. 그래서 이 매스가 있고 요런 어떤 구동력,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데 구동력 FT가 있어요. 가진력이라고도 하고 구동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가진력을 저희가 정의를 할 때는 얘가 지금 이제 조화 가진이니까 코사인 파 형태고, 진폭이 있죠. 진폭 라지 F0가 있고 주파수 오메가로 얘를 이제 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때렸을 때 이 XT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거를 이제 기술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이제 운동방정식을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장에서부터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금방 하실 텐데, MCK 매스 스프링 댐퍼가 이제 이제 좌변에 있고, 오른쪽에 나머지 힘 텀을 이제 모아두는 형태로 운동 방정식을 세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제어 과목을 들으면 알 텐데, 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입력을 주면 출력을 내뱉는 시스템인데, 이 진동 시스템은 이런 입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이라는 입력을 받아들여서 X라는 변위를 내뱉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기술하는 방식 또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기술하는 방식대로 이 MSK 이 X에 관련된 모든 텀은 좌변에 놔두고 우변에는 이제 인풋 텀을 놔두는 형태로 저희가 이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2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양변을 이제 m으로 나누죠. 그렇죠? m으로 나누면 요게 저희 1장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이 제타랑 오메가 n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스몰 f 제로가 중요한데, 얘는 이제 m으로 나눠진 거죠. 라지 f 제로를.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 한 번 더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운동만원씩 구하면 그냥 이 식의 해를 구하면 되죠. xt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형태를 봤더니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 그래서 이 논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이 제차해랑 특수해로 나눠서 구할 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천천히 했죠. 다.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요 댐핑 계수가 들어오면 C라는 텀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그 이 댐핑 레이쇼의 범위에 따라서, 그쵸?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눴어요. 1장에서. 그래서 부족 감쇄, 과도 감쇄, 그 임계 감쇄를 나눴는데, 우리는 이제 2장에서 나오는 감쇄 시스템에서는 항상 부족 감쇄라고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동이 있는 시스템은 부족 감쇄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1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작은 이 부족 감쇄 시스템만 다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 해를 구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변이 0이라고 가정하고 제차해를 구해요. 근데 이 제차해를 구하는 거는 1.3절에서 구한 내용이랑 완전 똑같죠. 1.3절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해를 구할 때 제가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식을 외우라고 했어요. 요식을. 즉, 이 제차해는 우변에 그 힘 텀이 없는 경우랑 같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 식의 미분방정식 해를 구해라 하면 이 첫 번째 식으로 일반 해 꼴을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제차해 구하는 거니까 1.3절에서 해 구하는 방식대로 얘를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이 모두 이제 동치인 걸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차해는 여기 h라는 호모지니어스라는 서브스크립트 붙여서 x로 이제 이렇게 제차해를 구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특수해인데, 어, 이 비제차 방정식을 구할 때 특수해를 구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2.1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미정계수법을 하는 거죠. 미정계수법. 그래서 미정계수법은 뭐냐? 요 식이 만족할 것 같은 x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을 해요.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할 것 같은 x의 꼴이 뭐죠? 원래는 이 중간항이 없으면 x에다 코사인 텀을 넣었으면 됐어요. 중간항이 없으면. 왜냐면 두 번 미분해도 코사인이고 자기 자신도 코사인이고, 근데 여기 한 번 미분 안에 껴있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사인이랑 코사인을 갖고 있는 동시에 갖고 있는 애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넣었을 때는 이제 미분은 해도 코사인과 사인 텀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XP를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다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지난 녹화 강의를 보시면 이거 시간 들여서 굉장히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좀 따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항상 이제 반복이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진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고 그냥 그 운동 방정식 자체가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를 그냥 구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그 해를 구할 때 제차인지 비제차인지 따지는 거고 비제차면 특수해를 구하고 제차해를 구해서 더해주는 식으로 이제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수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게 이제 단원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유도를 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녹화 강의 때 했기 때문에 결과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XP를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넣어요. 이 밑에 식에다가. 그래서 넣어서 정리를 하면 요게 이게 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식은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t가 뭐 어떤 t를 가지든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t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t에 관한 항등식 얘는. 그래서 우리가 t에다가 내가 아무거나 대입을 해도 이 식은 항상 이 등식은 만족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분석하기 쉬운 걸로 집어서 넣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A랑 S잖아요. 이 A, S랑 BS를 구하면 특수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T에다 뭘 넣어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T에다 0을 넣으면 이 사인 텀이 날아가잖아요. 사인 텀이 날아가고 코사인은 1이 되기 때문에 AS랑 BS에 관한 식이 하나 깨끗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 오메가 분의 파이를 넣어도 코사인 텀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코사인 텀 날리고 이제 사인 텀도 1이 돼서 쉽게 이제 AS, BS에 관한 식을 하나 더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넣고 이렇게 이제 얻는 거죠. 얘가 이제 항상 성립을 해야 되니까 t를 아무거나 넣어도. 그래서 요거를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AS랑 BS를 구하면 돼요. 단순히.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이제 역행렬로 이제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얘를 이제 행렬로 이렇게 표현하고 AS, BS만 놔두고 얘를 이제 역행렬로 구하는 거죠. 그 역행렬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얘를 그냥 이제 연립을 해도 돼요. 그래서 AS를 정리하고 BS를 정리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구하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오죠. AS랑 BS가 이런 꼴로 나온다. 그래서 특수에는 이렇게 쓰면 사실 이게 답이긴 한데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항상 이게 사인 코사인 텀이 이렇게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로 돼 있으면 어 매그니튜드와 이제 페이즈로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우고 계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복잡하고 이 최종골 정도 얘는 외우고 있으면 이 조화 가진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최대 진폭을 구해라. 그러면 요걸로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외우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우지 않으면 이거를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다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특수의 진폭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몇 문제 더 맞출 수 있어서 어,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세타가 있는 꼴이다. 이게 이제 특수해를 구한 거예요. 이 시스템의 특수해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해는 최종적으로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x랑 세타를 외우고 있으면 내가 일반해 이렇게 구하고 x랑 세타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문제에서 오메가 n이랑 오메가 이런 거 다 주어지니까 x랑 세타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게 두 개 있죠. 이 식에서 모르는 게 뭐 있죠? A랑 파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파이랑 세타는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파이는 얘는 그 1장에서 나왔던 애잖아요. 1장에서도 요 이제 이런 페이즈를 갖고 이제 재차 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식에서 미지수가 두 개니까 또 초기 조건 두 개가 주어지면 A랑 이제 파이를 구하면 돼요. 식이 좀 복잡해졌을 뿐이고 똑같이 이제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 2.1절에서의 응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1절도 응답이 있죠, 저희가. 요거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x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해서 이게 2.1절에 비감세 시스템의 응답이었어요. 비감세 시스템. 비감세 시스템 조화 가진. 이거 그냥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x였죠. 그래서 이런 형태였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2.1절에서 2.2절로 올 때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 오메가 n이 오메가 d로 바뀌었죠. 감쇄비가 추가가 됐으니까 감쇄가 추가됐으니까 오메가 n이 오메가 d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이제 제타 텀이 생긴 거고.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애가 특수해 꼴이 얘랑 얘 이렇게 바뀌었죠. 요게 이렇게 왜 바뀌었을까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사실 내가 이 시스템을 오메가로 때려요. 그러니까 오메가로 때리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과도 상태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 오메가 형태로 출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메가 개념이 그 오메가 이 출력에 오메가가 있는 거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애들은 이 시스템 특성에 의해서 초반에 이제 나타나는 애들. 요 애들. 얘는 좀 다른데 얘는 초반에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0으로 가는 그 이제 과도 상태 응답을 나타내고 결국에는 내가 오메가로 때리면 얘는 오메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선형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그 개념이 얘인데 이 특수에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얘 여기는 왜 파이 이 세타가 있을까요? 요거를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어, 이 세타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얘 특수해를 가정을 할 때 사인 플러스 코사인으로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코사인 텀 하나로만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인 플러스 코사인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특수해를 뭐 곱하기 사인, 뭐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로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정하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결국에는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갖고 있는 코사인 텀 하나랑 같아요. 얘를 이제 바꾸고 나면 결국 이 페이즈가 생기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즈가 왜 나왔냐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요 1창 미분 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수의 꼴이 요 꼴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흐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페이지라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어 과목도 배우고 하면 이런 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진동공학이라는 게 사실 이게 진동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입력 신호를 이 힘을 사실 얘를 어떤 시그널을 신호라고 생각을 해서 신호 처리를 하고 해석을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동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얘의 움직임을 보면 요런 움직임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지금 첨언이에요, 첨언.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힘을 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댐핑 계수 오메가 n 이런 게 다 물리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얘는 그냥 선형 시스템.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에 사인 입력을 줬을 때 어떤 응답이 나올 거냐 이거를 해석하는 게 진동공학이에요. 기계 진동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어 가공이나 이런 거 배우면 이게 거기도 제타가 나오고 오메가인이 나오고 다 나오죠. 똑같은 게. 그리고 전자과에서 신호 및 시스템, 신호 처리 과목을 배우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기계진동학이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동을 공부하지 않아도 진동 자체의 현상에 주목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신호 처리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플라스 변화해서 해석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기말고사 범위 가면 이제 더더욱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요거죠. 일반해의 꼴. 일반해의 꼴을 외우고 있으면 문제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얘가 이제 감세 시스템의 조화 가진이다. 그러면 요식 적어놓고 A랑 파이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려면 이제 특수의 X 값, 파이 세타 값은 우리가 꼴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리마인드 삼아서 1.3절에 있는 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부족 감세 운동, 부족 감세 조건일 때 일반해가 이렇게 되죠. 얘는 힘을 받지 않는 프리 리스폰스일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초기 조건 두 개가 필요했어요. 초기 조건 두 개가 필요해서 그걸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지만 2.2절에 와서는 요 A랑 요 파이를 그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대로 쓸 수 없냐면 이 1.3절은 일반해가 요거고 이 식인데 일반해인데 2.2절에서는 요 텀이 붙기 때문에 애초에 일반해 꼴이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지금 내용. 그래서 물리적 해석이 나오죠. 이제 이 시스템 응답, 이 진동 시스템의 응답이라고 했을 때 트랜지언트 응답이 있고 스테디 스테이트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개념은 이제 시간이 이제 충분히 흐른 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의 응답이다.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말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과도 응답은 이 시스템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트랜지언트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얘가 왜 과도 응답이냐면 이 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좀만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죠. 값이. 그래서 이게 충분히 줄어들면 요 응답은 아예 없어지고 이 정상 상태의 응답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 상태의 응답이 시간이 충분히 커지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과도 상태 응답은 익스포넨셜 텀에 의해서 0으로 수렴하고 과도 상태 응답은 종종 무시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과도 상태 응답이랑 과도 응답이랑 정상 상태 응답이랑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만약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되죠? 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그래서 이 트랜지언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고 아니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중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이제 바닥까지라고 이제 자동차 서스펜션 그 설계를 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 경우에는 이 정상 상태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계속 같은 속도로 자주 가잖아요. 같은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달리면 이 정상 상태로 이제 얘를 쳐요, 밑에를.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정상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간단히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진동에서는 이 정상 상태 응답을 해석을 따로 해요, 굉장히. 이게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정상 상태 응답만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떼가지고 구동 주파수 내가 이 오메가를 어떻게 줌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가진력이라는 거는 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어
여러분 머리 아프실 텐데 R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주파수 레이쇼를 R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오메가 N으로 구동 주파수를 나눠줘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F0라는 힘 차원을 나눠주고 여기에 K를 곱하면 얘가 이제 디멘션리스가 되죠. 그러니까 힘분의 힘이니까. 그래서 이 형태로 놔두고 R로 표현해주면 주파수 B가 변함에 따라서 요 진폭에 해당하는 개념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리고 위상도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디멘션리스 진폭의 개념이에요. 이 값 자체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얘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개념을 제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봐보면 주파수가 1에 가까워지면 주파수 B가 즉 오메가가 오메가 N에 가까워지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게 공진이 일어나려고 하죠. 공진이 일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공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진폭이 어 진폭이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커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감쇄 시스템이나 비감쇄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제타가 커질수록 이렇게 진폭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감쇄가 커지니까. 근데 만약에 제타가 0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타가 0이야. 비감쇄. 제타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얘보다는 커질 것 같죠? 제타가 0일 때는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갑니다. 이게 이제 2.1절에서 나왔죠. 제타가 0일 때 공진 주파수로 딱 때리면 얘는 이제 무한대로 간다. 근데 이제 댐핑이 있으면 무한대로 가진 않고 이제 피크를 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타가 커지면 이제 진폭의 최대값이 이렇게 줄어든다. 진폭의 최대값.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하죠. 제타가 커지면 진폭의 최대값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해요. 이 빨간 점이 피크 치는 점이 점점 이동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제에 있었는데 예제에 있는데 이 피크 치는 주파수를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제타가 커질수록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봐주시면 돼요. 한번.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타가 커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위상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할 만한 거는 주파수 B가 1에 가까워지면 위상이 이제 90도가 된다.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이 90도가 되는 거는 위상이 180도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입력 대 출력이 위상이 완전 반대로 나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나갈 거 바닥 가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2.4절이나 2.5절은 2.2절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2.2절의 개념을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2.4절도 2.5절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어, 이 바닥까진 이게 굉장히 번역투인데 베이스 익스타이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베이스라는 개념이 일단 나와요. 그러니까 물체가 달려있는 어떤 베이스, 지지점이 이제 달려있고 지지대 자체가 진동을 일으켜. 내가 어떤 물체가 여기 달려있는데 지지대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 얘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닥 가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길을 달리는 자동차.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노면의 모양이 갑자기 이렇게 솟죠. 그렇죠? 이런 어떤 사인파의 뭐 일부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얘가 들어오면 얘를 이제 밀어 올리잖아요. 그렇죠? 얘를 밀어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막 스프링과 댐핑
역할을 하는 어떤 서스펜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앉아 있죠. 운전대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나가면 여기를 거쳐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보통은 이제 서스펜션 설계를 잘하면 얘가 움직이는 것보다 적게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동 이 설계를 잘하면 서스펜션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스프링도 없고 댐핑도 없고 그냥 연결돼 있어.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 만큼 나도 그냥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차감이 엄청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요게 지금 바닥 가진 상황인데 중간에 여기 스프링이나 댐핑 개수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내가 승차감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가 노면이 되는 거고 딜의 모양이 되는 거고 자동차 그리고 진동의 방향은 이제 이 수직 방향이 되는 거고 자동차의 진동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생소할 텐데 일단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내 매스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매스가 있고 XT 내 움직임을 기술하는 XT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T를 결국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Y라는 좌표가 새로 있어요. 그래서 Y는 뭐냐면 어 이거는 그냥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YT라는 애가 예를 들면 이제 사인파 형태로 이런 사인파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면 그거대로 그거에 의한 XT를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고 베이스랑 이 매스 사이에는 보통 이렇게 C랑 K로 이제 모델링을 한다. 스프링과 댐핑으로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동차 서스펜션이라는 거죠. 자동차 서스펜션. 그리고 이제 엔진 마운트 요건 뭐냐면 이제 엔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E라고 표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동력이 나오죠. 토크가 나오면 이게 이제 막 여기 심플하게 그리면 여기 이제 휠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엔진이 엄청 떨리잖아요. 이 자체가. 근데 이게 떨리는 게 여기 중간에 아무 스프링이나 댐핑 성분이 없으면 이 떨리는 게 여기 떨리는 거 그대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 마운트라는 애를 여기다 설치를 해서 스프링이나 이제 댐핑 계수를 갖게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아무리 떨려도 여기는 좀 덜 떨리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바닥까지는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베이스의 변이가 있고 물체의 변이가 있다. 우리는 XT의 진동응답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 물체나 베이스 사이에 어떤 스프링 상수랑 감속이 성분이 있다. 라는 이걸 이제 가정을 한 거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냥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제 자연물체도를 그리는 거죠. 자연물체도를.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매스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 시스템은 진동을 어느 방향으로 하죠? 위아래로 하나요? 아니면 좌우로 하나요? 위아래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좌표를 항상 생각해 줘야 돼요. 우리는 1자유도 시스템이니까 한 방향으로만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그래서 얘는 이제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고 이 매스를 봤을 때 얘가 받는 힘이 뭐가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자료에는 다 적어 놔 가지고 이거 좀 화면을 봐 주세요. 이 매스가 어 그러니까 자연물체도를 그릴 때는 이 구조물로부터 이 매스를 떼고 여기에 이제 힘이 두 개가 작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힘을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댐핑 계수는 이제 속도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미분하는 텀. 이거 방향 구하는 거는 한번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하면 지금 이 X랑 Y의 상대 거리에 의해서 이제 탄성력이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X 성분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이미 지금 밑에 방향으로 힘의 방향을 잡아놨어. 화살표를 밑으로 했으면 여기 이제 부호를 정해서 이제 힘의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내 X가
이제 이쪽으로 살짝 커지면 여기 있는 스프링 성분이 나를 밑으로 잡아당기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설정한 이 밑에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 X 성분에는 이제 플러스를 붙여주고, 반대로 Y를 살짝 키웠을 때는 그쵸? Y를 살짝 키웠을 때는 요를 이제 밀어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밀어내려고 하니까 방향이 여기 맞죠? 위로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잡은 이 아래 방향과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붙여준다. 그 감세력은 이제 K를 C로 바꿔주고 이제 미분만 해주면 돼요. 방향은 똑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우는 거죠. 운동방정식을.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세울 때는 X 위의 방향을 이제 양수라고 했을 때, 이 KX-Y라는 힘이 아래로 작용하고, 그리고 요 감세력이 아래로 작용했을 때 이 내 시스템의 운동이 이렇게 위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나면 정리를 할 때는 X 텀들을 다 좌변으로 보내요. 일로 넘겨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숙한 요 꼴을 구해놓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KY 플러스 CY 다시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시스템을 기술하는 운동 반야식이 저희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이거죠. 이렇게 운동 반야식을 구하고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뭐 바닥까지는 고 뭐고 그냥 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요런 가진력이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이러한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 있고 이제 옆에 이 가진력이 이런 가진력이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바닥가진에서는 이 y가 사인파 형태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사인파 형태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2절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인파나 코사인파의 익사이테이션이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 그래서 이 yt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운 표기법이 나오는데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b를 씁니다. 이제 b가 이제 베이스니까. 근데 오메가랑 이제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b를 써서 전기를 해줘요. 이런 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직접 이렇게 넣어서 해보면, 그래서 하나 미분한 애는 이제 코사인 텀이 나오고 미분 안 하는 애는 사인 텀이 나온다. 그래서 양변을 m으로 나누면 저희가 기본꼴로 바꿀 수가 있죠. m으로 나눠서 제타 오메가 n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꼴이 나와요. 이 꼴.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지금 얘가 사인파 형태라고 제가 가정을 하는 상황이고, 이 해를 구하면 돼요. 이 해를. 요 해를 어떻게 구할까요? 2.2절 풀듯이 이제 구하면 되겠죠. 2.2절 풀듯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원래는 제차해를 구하고, 우변이 0이라고 가정하고 제차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 우변에 해당하는 이 텀이 있을 때 특수해를 구하면 돼요. 특수해를. 근데 특수해만 봤을 때 얘를 이제 조금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진력 1이고 얘가 가진력 2라고 했을 때 실제 이 선형 미분방정식의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첫 번째 힘을 넣었을 때 해를 구한 게 XP1이에요. 근데 두 번째 힘을 넣었을 때 XP2라고 하면 이 가진력 두 개를 동시에 넣었을 때는 얘네 둘을 더한 것과 같은 응답이 나온다. 그렇죠? 요게 이제 선형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형 시스템의 중첩 원리라고 해서
이게 이 원리 때문에 이제 선형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한 텀만 있을 때는 2.2절과 똑같이 풀 수가 있잖아요. 한 텀만 있을 때는. 그래서 그 한 텀에 대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가진력에 의해서 특수혜를 구해보자. 그래서 얘를 봤더니 2.2절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외우라고 한 게 이거잖아요. 파티큘러 솔루션이나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인데 어, 이 경우에 요 해가 나왔어.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가 될까? 봤더니 F0만 다르다는 거예요. F0만 달라요. 그래서 F0 대신에 얘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B를 써주고. 그쵸? 이런 거 한 번씩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조화가진력 2는 사인 텀이에요. 사인 텀. 코사인 텀이 아니라 2.2절에서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는 코사인 텀만 쓴다고 일단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사인 텀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사인일 경우에는 특수혜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인 텀일 때는 사실 이 식을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코사인일 때만 유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인 텀을 쓰려면 사실은 요 특수의 꼴을 여기에다 이제 사인 텀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사인 텀을 넣어가지고 앞 2.2절 한 거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서 이제 일반의 꼴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정계수법을 앞에 있는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직접 하진 않을 거예요. 직접 원리만 파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인 텀을 놓고 이제 특수의 꼴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분모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제 직접 구할 게 아니라면 유도를 할 게 아니라면 요 정도는 이제 이 분자만 바뀐 거니까 요거는 조금 외우면 훨씬 또 수월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게 이제 특수의 원이나 특수의 투를 구했어요. 특수의 원이나 특수의 투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하면 최종 특수의가 되죠. 그래서 이게 딱 보기만 해도 너무 복잡한데 어 그래서 이제 세타 원을 이렇게 정의하죠. 이게 이제 조화 가진 그 감세 시스템의 조화 가진의 페이즈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특수의 페이즈를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특수혜를 구한 게 결과가 요건데 이거를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죠. 요걸 보자마자 좀 뭐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요거를 이제 진폭과 위상이 있는 꼴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 언젠가는 해봐야 돼요, 어차피. 지금 구한 이 꼴을 요 꼴로 바꾸는 거예요, 요 꼴로. 그럼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어,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오면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이게 더해져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애가 똑같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로 합성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얘를 이제 A1으로 두고 어떤 얘를 이제 A2로 두면 매그니튜드는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에다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삼각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삼각함수니까 이런 어떤 직각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얘가 지금 우리가 세타 2로 바꿀 거니까 여기다 세타 2를 써줘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매그니튜드가 돼요. A1 제곱, A2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1이냐 여기가 A1이냐 이거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사인 합공식을 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사인 삼각함수 합성이라서 사인 합공식을 쓰거나 코사인 합공식을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인 합공식이라서 사코 코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인 앞에는 코사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이제 코사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1이 되는 사코 코사 되니까 여기가 이제 A2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 2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사인은 이런 형태로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고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위상 매그니튜드로 바꾸는 걸 계속해요. 계속. 이 매그니튜드로 얘를 한번 묶었다고 볼게요. 묶었다고 하면 코사인 세타 2가 생기고 그렇죠? 이게 이제 A1이 있으니까 묶으면 코사인 2가 생기고 사인 오메가 BT 마이너스 세타 1이 있고 그다음에 사인 세타 2 텀이 생기고 그다음에 코사인 원래 있던 오메가 BT 마이너스 세타 1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이제 묶은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A1이니까 요걸로 이제 묶어내면 이제 분모의 얘가 요게 생기고 요걸로 바뀌죠. 그렇죠? 이 형태를 좀 생각해 주시고 코사인 사인 합공식을 바로 써보면 돼요. 사인 합공식. 이런 거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금방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써주면 얘 제곱해서 얘 제곱을 더해줘서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오메가 n y가 앞에 튀어나오고 그리고 2.2전이랑 이제 유사한 리스폰스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인 텀이 곱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세타2는 이제 역탄젠트 A1분의 A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하면 이제 뒤에 정리된 식이 있습니다. 한 요 정도식이 이제 좀 제일 복잡한 식인 것 같고요. 저기 우리 중간고사 이전에 나온 식 중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어 이게 지금 바닥까지의 특수해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특수해. 그래서 원래 일반해를 구하려면 제차해를 구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바닥까지는 제차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바닥까지는 특수해만 구하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특수해가 엄청 복잡하죠. 왜냐하면 바닥까지의 특성이 정상 상태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을 하거나 이제 베이스 익사이테이션 하는 케이스가 이제 정상 상태 응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 해, 특수 해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식이에요. 요식.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식을 외우는 게 좋아요. 요 X. 어, 왜냐하면 바닥까지는 상황에 맞는 이제 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식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제 각 절마다 이런 대표적인 식이 하나씩만 있어. 하나씩.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가서 한 시간만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금방 외워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너무 잘 풀릴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원래는 이거를 미분만지 세워서 익스포넨셜 정의하고 이렇게 해를 일일이 다 구해야 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간략화해서 하는 거고 요거를 여러분들 치팅 시트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쓰면 이제 문제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 방식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음, 문제 자체는 이제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각 절에 맞는 식들을 잘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을 해주시고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바닥까진 시스템의 응답을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바닥이 사인파라고 제가 가정을 했죠. 사인파로 계속 얘를 치는 거야. 바닥이 계속 쳐. 치면 어, 이 가진을 받은 물체 m의 변이는 위와 같은 식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사한테 응답만 나타낸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2.2절 산 것처럼 정상 상태 응답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요거를 좀 더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또 비슷한 게 또 나오는데 또 R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R은 보통 이제 오메가 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오메가 N으로 나눠지고 주파수 B를 정의를 한 다음에 X가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이제 분모 분자를 오메가 N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메가 N으로 나누면 안으로 들어가면 오메가 N 제곱이 되고 이렇게 R로 바뀌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변이 전달률이라는 개념이 요 식에서 바로 나와요. 그래서 바닥까지는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 변이권 전달률. 이거를 물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어, 나한테 그 가진을 주는 애는 이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얘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밑에 달려가지고 계속 움직여요. 근데 그 움직임의 진폭이 y죠. 라지 y. 그래서 내가 설계를 잘하면 제타나 오메가인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제타나 오메가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C랑 K를 내가 설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타랑 오메가인을 바꿔가지고 여기 있는 식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면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Y 대 X의 관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X가 크다는 건 뭐예요?
X가 크다는 거는 얘가 엄청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니까 내가 설계를 잘하면 같은 Y가 들어오더라도 제타나 이런 걸 설계를 잘해서 X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변이 전달률이고 얘가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가 그 특수애를 알고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요 얘를 처음에 외우고 있고 이제 바꾸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 그래서 변이 전달률의 개념은 바닥의 진동 변이 y가 물체로 얼마나 전달됐는가. 그래서 이걸 또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 n과 오메가 b가 있을 때 이제 가진력이 어떤 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가진력의 주파수가 바뀜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x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얘가 이제 1에 가까우면 오메가 b가 오메가 n에 가까워지니까 공진에 가까운 상황이 무조건 나타나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요로 이제 커져요. 진폭이. 그래서 이게 보면 변이 전달률이 1보다 커진다는 거는 y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크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수한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루트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자, 이 루트 2 이전에는 댐핑 계수를 키울수록 이제 피크가 내려가는 거죠. 댐핑 계수를 키울수록 감쇄비를 키울수록 요 피크가 줄어드는 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감쇄력이 커지니까. 근데 루트 2를 넘으면 주파수비가 루트 2를 넘으면 감쇄비가 커질수록 어, 전달률이 커지죠. 오히려. 그렇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 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변이 전달률이 커져. 제타가 커질수록.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방법은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진동 리스폰스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감쇄비를 더 키우면 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감쇄비를 키우면 요 피크가 내려가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감쇄비가 커지면 오버슛도 줄어드는데 언더슛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 루트 2를 넘어가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언더슛이 줄어드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감쇄비가 커진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진폭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 이 움직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둔해지는 감쇄되는 그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문제는 이제 이렇게 R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만 해보면 돼요. R이 커지는 거는 이제 오메가 B가 커지는 상황이고 오메가 B가 커지다가 1에 가까워지면 뭐 이렇게 되고 루트 2보다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그래프를 보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차량 서스펜션 설계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간략화된 시스템이지만 감쇄비는 주로 제가 이제 C를 조정해서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쇄비를 조정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리스폰스를 만들 수가 있고 고유 진동수는 서스펜션의 K를 스프링 계수를 이제 조정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바닥까지는 가장 이제 조금 실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매스 저기 내가 타고 있는 매스가 있고 그래서 이 차의 위아래 움직임이 이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x가 영향을 주는 거고, 근데 이제 길 모양이 사인파 형태로 생겼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인파 형태로 위아래를 낳고 나를 가진하죠. 근데 가진하는 형태가 힘이 아니고 이 y라는 변이로 나를 가진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이제 바닥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속도 v로 여기를 달리고 있어. 앞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바닥은 나를 어떻게 칠까요? 빠르게 치죠, 빠르게. 그렇죠? 왜냐하면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수록 이 사인파 형태가 나를 빨리 지나가잖아. 그렇죠? 그래 그 이유 때문에 이 속도랑 오메가 B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수식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 이게 이제 예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0.006은 여기 주기입니다. 여기 바닥의 주기. 그러니까 얘를 뒤집으면 F가 나오죠. 헤르츠. 아, 주기가 아니라 이 길이. 그렇죠? 이 모양의 길이니까 요거를 이제 주파수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B랑 V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구해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오메가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 여기서 구하라는 걸 한번 구해볼게요. 질량이 있고 M이 있고 K가 있어. K가 있고 C가 있어요. C의 단위는 이거 킬로그램 퍼 세크랑 똑같은 거죠. 얘. 그래서 얘 C가 있을 때 MCK 값이 다 있어. 그러면 차량 속도 20km per hour에서의 자동차의 변이 진폭을 구해라. 그러니까 자동차의 변이 진폭은 우리가 변수로 뭐라고 표현하죠? 라지 X로 표현하죠. 라지 X. 그래서 라지 X를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할까요? 앞에서 구한 식으로 그냥 풀 수가 있거든요. 이 V 값은 오메가 B의 정보를 주는 애고, 그래서 오메가 B도 주어졌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닥까진 상황에서 바닥까진 네, X를 우리가 이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대로 써보면 원래 저도 외웠었는데 지금 잠깐 까먹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우면 그냥 몇 초 만에 풀리는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 이제 이 분모에 있는 이런 꼴이 2.2절에서 계속 나오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꼴이 계속 반복이 돼서 구하기가 쉽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변이 전달률로 바꾸죠. y분의 x를 구할 때 어, 오메가 n으로 나눠 가지고 구하면 요게 이런 식으로 돼요. 오메가 n으로 이제 분모 분자를 나눴다. 그리고 여기 앞에 오메가 n 있으니까 오메가 n 안으로 넣어가지고 오메가 n 제곱으로 이제 하면 분모 분자를 나눴다고 하면 2제타 r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인데 이 라지 y가 지금 주어져 있나요? 얘의 진폭 여기 있죠? 진폭 라지 y가 0.01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제타랑 r은 내가 여기 있는 값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타는 2 루트 mk분의 c고 그다음에 오메가 b는
여기 0.2909V라고 있고 V가 킬로미터 퍼 아워일 때 그래서 20을 넣었을 때 오메가 B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해서 요 식으로 넣어보면 이 Y에 대한 변이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다 의미가 있죠. 내가 여기를 시속 20으로 지나가면 요런 진폭이 발생할 거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시속 20으로 똑같은 길을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너무 진폭이 커. 예를 들어서 전폭이 크면 그러면 C랑 K를 좀 조절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 얘를 이제 X에 관한 일반적인 식을 알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오메가 n을 이제 분모 분자를 나눠서 밑에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요 이제 풀이 과정이 여기다 제가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x가 0.0319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얘는 잘 설계가 되닐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설계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얘보다 3배가 더 증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달고 그냥 쇠로만 달아도 0.01로 움직일 텐데 이게 지금 잘못 설계해서 증폭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뭔가 지금 오메가 B가 뭐 오메가 N이랑 가깝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2.4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녹화 강의 때는 2.5절을 할 거예요. 2.5절. 근데 2.5절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른데 비슷해요. 다 이제 조화 가진으로 다 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한 수식이 또 나오니까 2.5절까지 한번 훑고 다음 주에 제가 2시간 동안 어,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